자, NBA 바로 시작할게요. NBA 총 3가지 경기 내일 있죠? 3가지 경기 한번 열심히 분석해 볼 거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과 애틀란타 경기 먼저 볼게요. 워싱턴과 애틀란타. 이 경기 분석하면서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워싱턴이 지금 연패가 몇 연패죠? 14연패라는 지금 총 16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단 1승 15패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 이 워싱턴이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더라도 평균 득점이 111.4득점에 129실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 마이너스 17.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연패가 길어지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를 반등에 대한 요소라든지 접전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없다라는 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기는 법을 까먹었고요. 뭐 이제 받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워싱턴이 가져가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사실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택도 안 되고 타이트하게 붙어주지도 않고 세컨 찬스는 싹 다 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수비가 안 돼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 애틀란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뭐 최소한 120득점, 나아가서는 뭐 130득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비는 지금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공격에서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있겠느냐, 공격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시즌 워싱턴의 공격에서의 강점이 뭐죠?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 저는 사실 워싱턴이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은 팀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긴 슈팅 레인지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괜찮아요. 약간 빅 라인업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성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3점 성공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실책이 되게 많습니다. 포제션당 턴오버 비율이 몇 퍼센트죠? 14.5%. 리그 전체 26위 수준. 근데 지금 애틀란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과 수비 코트에서 모두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이렇게 조금 실책이 많아졌을 때 애틀란타는 충분히 뺏어주면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이기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애틀란타 쪽으로 넘어가는 이 공격에 대한 빈도수도 아마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템포 자체는 조금 빠르게 유지가 되면서 더 많은 공격 기회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애틀란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애틀란타 승, 일방적인 경기, 그리고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올랜도 경기 보겠습니다. 필라 올랜도. 자, 이 매치업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자,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홈에서 마이애미를 만났었고,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경기 지고 왔고요. 골밑에서의 수비가 안 된 점이 가장 패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엔비드가 이제 무릎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 경기력은 괜찮을지 약간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보나라든지 에드지컴, 켈리 우브레까지 팀 전체적인 뎁스 자체도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많이 아쉬워요, 사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인트 존에서 가져가는 득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페인트 존에서 평균 가져가는 득점이 52.3득점. 리그 전체 11위 팀이고요. 이제 경기당 자유투 시도 자체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투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자유투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올랜도의 골밑 공격을 정상이 아닌 엔비드와 얇아진 뎁스로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에 지금 필라델피아는 공격 코트에서는 이제 맥시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텐데, 뭐 이제 안정감 있는 핸들링, 아니면 좀 이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패스들, 요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 외곽에서의 야투가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성공률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2점 라인 야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스팟업 자원들에 대한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맥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잘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거예요. 게다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썩스에게 휴식을 한번 부여했습니다. 직전 백투백 경기에서 휴식을 한번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썩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 자체를 높게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썩스라든지 앤서니 블랙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맥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에드지컴이 빠지면서 그라임스가 이제 벤치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스타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벤치 대결 구간에서는 좀 득점 볼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맥케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가 역배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올랜도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둘 다 템포는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거다 보니까 약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이제 독감 걸리지 않게 조심들 하세요.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목이 좀 아픕니다. 독감 조심들 하시고. 올랜도가 정배라면은 올랜도 승.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승, 그 다음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레이커스가 이제 최근에 4연승 흐름이 괜찮고 클리퍼스가 이제 최근 5게임에서 1승 4패거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브론까지 합류를 하다 보니까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공격 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레이커스가 2대2 게임에서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팀인데, 이제 뭐 스위치 상황에서 돈치치를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리브스라든지 르브론 제임스가 보여주는 뭐 컷인, 아니면 뭐 미드레인지에서의 슈팅들 자체가 효율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경기당 49.81개의 이점을 시도하면서 61.98%의 메이드 확률, 당연하게도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얻어내고 있고 뭐 성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클리퍼스도 사실 골 밑에서 주바치가 버티고 있는 건 맞지만 뭐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가 순수하게 컨택 능력이 또 좋은 팀은 아니에요. 컨택이 뭐 잘 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미드레인지 거리에서의 슈팅이 폭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터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든이라든지 카와이 레너드를 활용한 공격을 많이 가져갈 텐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가 실책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원정에서는 더 적은 득점, 더 많은 시점을 가져가면서 공수 밸런스 자체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이커스라는 팀이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뺏는 수비를 가져가 줬을 때 클리퍼스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레이커스가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난 차이로 이길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이커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커스 승, 그 다음에 저득점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보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형님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